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행정명령 서명에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15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이 잇따라 위헌을 선언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공항에 억류된 이민자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일대와 유펜을 비롯 아이빌리그 대학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행정명령 서명에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이 즉시 중단되면서 항공기 탑승 거부가 잇따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7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도 90일 동안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트럼프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반난민, 반무슬림 봉쇄 정책에 전 세계는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입국 정지 조치는 테러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은 중단됐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는가 하며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는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행정조치에 여론이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7개국 국민에 대한 일시적 입국 금지가 무슬림 입국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범위를 다소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행정명령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안팎에서 실망, 우려, 분노가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15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거부를 선언했고 의회에서도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주말 동안 수만 명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뉴욕 JFK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공항에선 시위대가 무슬림 환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속한 행정명령 폐기를 촉구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시애틀, 포틀랜드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에 반하는 재판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외국인 중 이라크에서 미 정부를 위해 일한 이라크인 2명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본국 송환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스턴주 알렉산드리아, 시애틀 등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자 비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입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민자들을 공항에 억류시키면서 이산 가족의 생이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한라인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 뉴욕주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억류당했다면 즉시 한라인 1888-769-7243 서비스로 연락해달라며 무료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번 행정명령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어떠한 가이드라인 지침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특히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추방될지 알 수 없는 인권 유린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뉴요커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맞서 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상원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을 뒤집을 법안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은 이 행정명령은 반이민적이며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추방 이민 재판에 회부돼도 통상 50%의 이민자들은 구제되고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인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10명 중 7명이 추방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추방 대상자 중 약 70%는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30%만이 추방 확정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7일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발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재판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106명 가운데 71.6%인 76명이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민법 위반 혐의 17명, 형사범죄 혐의 13명 등 30명은 추방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추방 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은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판결이 내려진 한인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루이지애나 5명, 버지니아 3명, 워싱턴과 조지아 각각 3명,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각각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은 이 기간 한 명의 한인 추방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민 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는 10년 만에 가장 적었으며 2015 회계년도에 비해 약 4,000명이 줄어들었고 범죄 전과 이민자 추방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는 모두 6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점차 사라져가는 일명 후진국 병이라는 홍역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신생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뉴저지에서는 성인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태어나 뉴욕으로 온 신생아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홍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신생아가 홍역을 검진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포 카운티 웨스트 아이슬립 소재 굿 사마리탄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이후 이 병원 응급실을 다녀간 환자나 보호자 등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홍역, 특히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던 홍역이 최근에는 종종 성인 사이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리에서도 허드슨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홍역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은 홍역의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홍역주의보를 내리고 이달 16일에서 24일까지 이 남성이 이용했던 기독병원과 뉴포트 패스 열차역, 인근 식당 등 같은 장소에서 홍역에 전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홍역 증세를 보일 경우 담당 주치의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홍역은 기온이 오르는 늦겨울 부터 초봄에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활동이 급격해지는 여름철에도 홍역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개발로 퀸즈보로의 발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더 발전하는 타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성장을 위해 카지노 계획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성장하는 퀸즈보로, 가정을 위한 퀸즈보로라는 주제로 27일 멜란다 캐츠 퀸즈보로장이 10년 연설을 통해 올해 보로 정부의 중점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메이카 소재 뉴욕시립대 요크 칼리지에서 행한 이날 연설에서 캐츠 보로장은 올해 진행할 경제, 교육, 관광, 지역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에퀴덕트 경마장에 위치한 리조트 월드 카지노에 400개 룸을 갖춘 호텔, 2만 스퀘어핏 넓이의 스파 시설, 14만 스퀘어핏의 대형 컨벤션 센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캐츠 보로장은 이를 위한 4억 달러 예산 투입안을 지지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월렛츠 포인트 개발 사업에 아이스하키나 축구 경기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친환경 센터와 학교 신축도 고려하고 있으며 더 많은 스포츠 경기 관람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인근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학년 아동의 테크놀로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보로 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랩탑과 스마트보드를 지급하기로 하고 교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로 사용해 오고 있는 트레일러 교실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명문대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신입생 정원을 늘리고 있지만 지원자 수는 이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올해 예일대와 유펜의 지원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예일대 교내신문 예일 데일리 뉴스에 의하면 올해 예일대 지원자 수는 총 32,891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입니다.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4% 증가를 보이며 31,439명으로 집계됐었는데 이보다 더 증가하면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7년 19,323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무려 70%나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예일대는 신입생 정원을 2016년보다 100명을 늘려 400명으로 공지했지만 지원자는 무려 1,452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제레마이어 퀸란 예일대 학부 입학처장은 미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고 간편해진 지원 시스템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들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대학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는 10% 증가했고 소수계 지원자는 27% 증가했으며 흑인 지원자도 지난 5년간 43% 늘어났고 히스패닉 학생은 36% 증가했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대도 올해 지원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외 다른 아이빌리그 대학들은 27일까지 지원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은 경제에까지 훈풍을 불게 하진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뉴저지주에서는 한파나 폭설 소식 없이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가뭄으로 수도세 인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뉴저지주가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10월 중순 가뭄 경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를 비롯한 북부 뉴저지에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임에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가뭄 해갈에는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환경국에 따르면 지난주 간간히 비 소식이 이어졌음에도 가뭄 경보가 내려진 북부 뉴저지 지역에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가뭄 경보 지역은 버겐 카운티를 비롯해 에섹스, 허드슨, 헌터돈, 머서, 미들섹스 그리고 워렌 카운티 등입니다. 주 환경국 레리 하나 대변인은 지난주 주기적으로 간간히 비가 내려 상황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뉴저지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이 물을 아껴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족한 강수량과 강설량은 농업용수 부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수도세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가뭄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명절이 되면 한인들의 고국 생각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는 한인들이 훈훈하고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의 현장을 여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두고 모처럼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설을 보내진 못하지만 온정이 듬뿍 담긴 쌀을 전달받은 한인들은 만면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들에게 이보다 따뜻한 선물은 없습니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골고루 주시니까 올 설 명절은 정말로 행복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어느새 4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쌀 한 포대의 작은 정성이지만 온정을 나누는 기쁨에 봉사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포분들로부터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그 의미에서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할 것입니다. 구석구석 손길이 닿는 조그만 일들을 하는 것이 동포사회를 위한 자그마한 한인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찾아서 하고요. 특히 오늘 행사엔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도 참석해 직접 선물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돌아가는 발길에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는 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뭐 저한테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다 좀 좋은 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참석하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담긴 쌀과 생필품이 가득 찬 선물 보따리는 400여 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국 생각이 나는 요즘 정성 가득한 나눔의 손길에 한인들은 조금이나마 향수를 달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트럼프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했지만 여전히 조롱과 논란거리입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으면서 풍자와 시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밀랍 인형이 전시된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박물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트럼프 밀랍 인형이 공개됐습니다. 얼굴 표정과 헤어스타일은 물론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까지 트럼프를 그대로 본땄습니다. 그런데 밀랍 인형이 베일을 벗자마자 상의를 벗어던진 한 여성이 구호를 외치며 조형물 앞으로 뛰어듭니다. 박물관 직원이 옷으로 여성의 상반신을 가리려 하자 옷을 빼앗아 집어던집니다. 박물관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구호를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 밀랍 인형을 한껏 홍보하려던 박물관 측은 보기 민망한 기습 시위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No es una publicidad que a mí me interesa. A mí la publicidad que me interesa de verdad es la de que hemos sido el primer museo que hemos realizado de la figura del presidente norteamericano. 시위를 벌인 여성은 상반신을 드러낸 채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여온 피맨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미니스트 시위 조직인 피맨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유럽 내 극우 정치인들이 반여성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극렬한 반대 시위를 벌여왔는데 이번엔 트럼프가 표적이 됐습니다. 이미 취임 전부터 여성 폄하 발언 등으로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트럼프와 피맨의 악연은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닭의 해를 맞는 중국에선 닭을 형상화한 대형 풍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머리카락은 금색이고 손가락 모양도 트럼프를 닮았습니다. 我们不是特意模仿特朗普的形象，只是这一款人家觉得他像特朗普，我们没有刻意的模仿特朗普的外形，是这样的。 이에 앞서 산시성의 한 쇼핑몰에도 트럼프를 닮은 소대형 수탉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수탉 조형물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미국 내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선 트럼프를 조롱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This is the American president being reduced to a mockery
in a rooster sculpture in China.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질이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집권 내내 세계 무대에서도 유별난 이슈 메이커가 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9일 오전 5시 10분쯤 맨해튼 32가 한인타운 풋갤러리 32 앞에서 하워드 G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제임스 박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용의자 박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이날 오후 늦게 경찰에 체포됐으며 살해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크리스티 주지사가 브릿지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소방관은 자신이 제기한 증거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고 기소 불가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저지 아동치사검토위원회가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박스와 함께 유아용품 세트 무료 배포를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유아 돌연사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유아용품 10만 5천 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신생아용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를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 논문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동포 국민인식 재고 방안, 재외동포 사회와 통일,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을 주제로 한 창작 논문입니다. 재단은 2012년부터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논문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신청은 2월부터 7월까지 최우수상에는 외교부 장관상과 학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그 지인으로부터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 발행한 또 다른 이민, 해외 입양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받아보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사회사업 초년생으로서 해외 입양기관에서 실습을 한 경험과 미국에 와서 해외 입양의 장점과 단점을 본국에 발표한 경력도 있어서 관심이 매우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본국 내에서는 해외 입양에 대한 실체가 대비로 일반인들이나 심지어는 사회사업 학부생들에게까지 비밀로 붙여진 그런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외국 언론에서 한국의 해외 입양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내보냈고 한국에서도 해외 입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해외 입양 종식을 선언했지만 종결되지는 못한 채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 입양인들에게 미안하다는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국내 입양인 수 1388명이 해외 입양인 수 1264명을 능가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외 입양이 줄어들어서 2015년에는 374명으로 1985년 그 입양의 피크였던 그 해에 8,837명의 4%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입양이 통계로 잡히기 시작하는 연도는 1958년부터 시작됩니다. 1958년부터 2015년 말까지 총 16만 6,512명의 한인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그중에 67.3%인 11만 2,017명이 미국으로 입양이 됩니다.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58년 이전에도 한국 태생 아이들이 미국 입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1948년 미국은 전쟁 고아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미주민법을 제정하였고 56년까지 난민구호법을 통해서 4,000명의 고아들을 받아들였고 57년에는 그 상한선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전쟁 고아와 혼혈아의 숫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혜량 박사의 언급에 의하면 워싱턴주 상원의원을 역임한 신호범 박사도 1954년에 유타주로 입양된 전장 고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에 대한 내역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를 자각해보자는 뜻입니다. 한국이 어려웠을 때에 미국은 가슴을 열었습니다. 반미를 주장하는 자들은 미국이 고아와 혼혈아를 양산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입양된 아이들 중에 생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고 미국으로 간 12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 중에도 증증 장애자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 외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유럽 각국으로 입양된 5만여 명의 아이들을 고려할 때에 반미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처럼 굶어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해외지만 그들에게 가정을 주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염집 사람들도 어려웠을 때는 그 도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을 합니다. 한국이 최근에 세계 경제 10대국을 운운하지만 우리의 성장에는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우리를 도운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한인 해외 입양도 이와 연관이 됩니다.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지만 그 내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도운 사람들과 도움을 준 나라들에게 감사할 줄 알 때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제대로 된 방향과 가치를 지니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주 한인 인구 20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 또한 이 땅에서 뼈를 묻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있기까지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적화의 위기에서 조국을 위해 우리 한국을 위해 피 흘린 한국 전쟁 용사들, 우리 아이들을 키워준 양부모들, 원조와 구호를 아끼지 않은 많은 미국의 단체들, 개인들 등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민 정착기로서 그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자각하면서 적은 일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겸손과 성실함으로 이웃과 국가에 도움을 주는 민족이 되어야 하겠다는 시대 정신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겠으며 춥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